안녕하세요. 아욱이네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엔 마음이 심란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책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는 듯 합니다. 조용히 읽어 내려가다가 소리내 낭송도 해보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 나오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독일 작가 알렉스 슐츠와 카트린 파시이가 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여행의 기술입니다. 제목은 여행의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가방을 잘 싸는 법이나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하는 법 같은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길을 잃고 대책 없는 지경에 놓인 고통스러운 여행에서 얻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생각하는 것보다 감각적이다. 위기에 맞닥뜨리면 숨겨졌던 방향 찾기 능력이 발휘된다. 길을 잃어본 사람은 겸손해지고 독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니게 된다. 길은 협정이다. 정해진 길은 주변 환경이나 방향 감각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과 본능을 방해한다. 저자 카트린 파시이는 독일의 소설가 겸 칼럼니스트입니다.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잉게보르크 바흐만 문학상을 수상한 파시이가 역시 유명 작가인 알렉스 슐츠와 함께 써낸 책이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은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닥치면 당황한 나머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르기도 하죠. 이 책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여행에서든 인생 여행에서든 똑같다는 거죠. 저자들은 그러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100%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화위복, 세옹치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길을 잃으면 주위를 확대경으로 살피듯 꼼꼼하게 관찰하게 되고 부족한 방향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두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알게 된다. 중요한 건 길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패닉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길을 잃으면 놀란 나머지 패닉 상태에 빠져 바로 앞에 놓인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저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본능의 몸을 맡기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생각보다 감각적이어서 위기에 맞닥뜨리면 자신도 모르던 방향 찾기 감각이 발휘된다는 거죠. 역경에 처해보면 잘 나갈 때 만들어진 독단적 사고나 태도에서 벗어나 겸손해진다고도 덧붙입니다. 책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몸을 낮춰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몸을 똑바로 세워 앞만 보고 걷는 사람보다 주변 환경을 더 세세히 알게 된다. 길을 잃게 만드는 요인은 많습니다. 비나 눈이 들이치거나 바람이 불면 얼굴을 돌리다 그만 방향을 잃습니다. 안개 또한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안개는 시야를 좁히고 바위 등 주변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합니다.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는 일은 없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배우는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안개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요소다.
그러면서 길을 잃고 위험에 빠졌을 땐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일수록 이리저리 헤매다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행책이지만 인생 지침서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결말은 물론 중간에 어떤 복병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묻지마 여행이니까요. 책은 강조합니다. 분노 또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만큼 길을 잃었을 땐 일단 침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 길을 잃고 침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 또한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짙은 안개로 시간이 지나면 거칩니다. 그리곤 해가 뜨죠. 지금 이 순간 어떤 일로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안개가 있다면 하루속히 거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최근 어지럽던 제 마음을 달래준 시 한 편을 덧붙입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거나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네. 오히려 우리 앞에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묵묵히 가리키겠네.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하지 않겠네. 오히려 옛 문명의 폐허처럼 모래구릉의 여기저기에 앙상이 남은 짐승의 유골을 보여주겠네. 때때로 만나는 오아시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막 건너의 푸른 들판을 이야기하진 않으리. 자네가 절망의 마지막 벼랑에서 스스로 등에 거대한 육봉을 만들어 일어설 때까지, 일어서 건조한 털을 부비며 뜨거운 햇빛 한가운데로 나설 때까지 묵묵히 자네가 절망하는 사막을 가리키겠네. 낙타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네. 사막이 푸른 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거대한 육봉 안에 푸른 벌판을 감추고 건조한 표정으로 사막을 걷는다네. 사막 건너와 들판을 성급히 찾는 자들은 사막을 사막으로 버리고 떠나는 자. 이제 자네 속의 사막을 거두어내고 거대한 육봉을 만들어 일어서게나. 자네가 고개 숙인 낙타의 겸손을 배운다면 비로소 들릴 걸세. 여기저기 자네의 곁을 걷고 있는 낙타의 방울소리. 자네가 꿈도 꿀 줄 모른다고 단념한 낙타의 육봉 깊숙이 푸른 벌판으로부터 모래에 뒤섞이는 낙타의 방울소리. 시인 김진경 씨의 낙타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아욱인의 사랑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